저는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이 사업 자체는 어렵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브랜드를 보고 많은 상품을 보면서 네. 내가 결국에는 이 상품을 많이 올리면서 진짜 이 사업을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상품 900개 올리는 거 올려보니까 별거 없네, 계속 더 올려봐야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력 상품이 땡겨지고, 그럼 또 소싱을 하다 보면은 팀이 안 보이기 시작하지. 그때 또 새로운 소싱 방법을 한번 써보고, 같은 네. 카페를 보더라도 네. 그래, 내가 보니까 계속 똑같은 카페만 보고 있구나. 그 네. 카페를 새로운 글을 등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한정적일 텐데 내가 일주일 내내 똑같은 카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소싱하는 아이템은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남들은 본 나무일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처음에 나무를 딱 차지하면은 거기서 과일이 굉장히 많이 제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 안에서도 과일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계속 그 나무만 쳐다보면서 과일 언제 나오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나면은 결국에는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한 나무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나무들을 찾아다니면 돼요. 그럼 제가 나무를 한 10가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나무에서 수확을 다 하면 다른 나무로 가겠죠. 그럼 10번째 나무 갔다가 첫 번째 나무 가면은 과일이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께 처음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소싱하는 방법들, 소싱 방법이라 해봤자 제가 카페랑 블로그만 활용해도 갖고 오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제가 그 강사님 말씀처럼 계속 봤던 것만 계속 봐서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짰던 게, 그래, 결국에는 내가 그런 과일을 따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나무를 어떻게 찾을지도 생각을 해야겠다. 왜냐면은 또 카페만 보는 게 아니라 배송대행지라는 곳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던 것도 모이텔이라는 카페는 어떻게 보면 배송대행지예요. 새로운 소싱처고, 근데 그 배송대행지라는 소싱처가 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사이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사이트 안에서도 구매 후기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사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카페에 올라오는 후기와 배송대행지의 개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구매 후기 글들이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배송대행지들은 시즌성 있는 상품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 소싱 출처예요. 왜냐면 배송대행지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서 이런 상품들 잘 왔습니다, 이 배송대행지를 활용하니까 포장도 잘 오네요 라고 이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배송대행지 측에서 우리 배송대행지 홍보하려고 포인트도 주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배송대행지를 활용할 때는 가장 좋았던 게, 배송대행지에서는 약간 스탠다드, 즉 매일매일 제가 판매를 하고,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 꾸준히 좀 될 수 있는 스탠다드 제품들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여름에 많이 찾는 거, 가을에 많이 찾는 거, 겨울에 많이 찾는 그런 시즌성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배송대행지만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상품밖에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소싱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있는 것들, 즉 내가 쭉 팔 수 있는 것들은 카페 쪽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또 카페에서도 사장님이 잘하고 계신 게, 취미 카페 많이 찾아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또 반대로 내 주력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 모든 취미를 다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 한해서만 물건이 공급이 되는 거라서 그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취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취미를 한번 파보세요. 왜냐면은 골프 취미에서 소싱 하셔서 판매가 되셨었어요? 아니요. 안 되셨어요? 네. 그럼 골프 카페에 가셨을 때 주로 보였던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었어요? 캐디백이나 골프채가 제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골프채를 딱 소싱 하셨을 때 어느 나라의 그 제품을 검색해 보셨어요? 보통 저는 유럽 먼저 찾아봤던 것 같아요. 독일 아마존에서 먼저 찾아보고, 일단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구글에서 찾아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나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구글에서 계속 서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기는 하지만 그게 골프채가 워낙에 옵션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걸 올리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더 올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골프 쪽에는 뭐 캐디백이나 아니면 의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쪽으로 더 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패션으로 돌아가네요. 패션을 원래 좋아하세요, 사장님? 아니요, 근데 그게 올리기가 쉬워가지고. 올리기도 쉽고 또 내가 많이 팔아봤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새는 거죠. 왜냐면 골프 카페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요, 아까 말한 골프채도 나오잖아요. 근데 골프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카페 들어가시면 제품 보면서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 직구했어요, 이런 것들도 혹시 찾아보시나요?
후기에 그냥 보이면은 그냥 보는 편이고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카페에서 소싱을 하더라도 네네. 그 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직구했어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내돈내산으로 직구했어요 막 이런 키워드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키워드들도 제가 가져오거든요. 그걸 이제 검색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제 소스로 갖고 오는 것도 있고, 네. 이 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했어요. 그럼 일반 소비자가 왜 거기서 직구를 하는지, 아마도 다른 나라보다 그 제품, 그 브랜드 네. 자체가 미국에서 싸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처음에는 뭐 독일 아마존만 검색을 하지만 그럴 땐 네. 독일 아마존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은 왜 미국에 샀지? 그리고 네. 미국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면은 미국에서 구매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싸기 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골프채를 소싱하거나 이럴 때도 막 여러 데이터를 막 모아보니까 사람들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골프채를 구하는 것보다 미국이란 나라, 일본이란 나라에서 직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라고 해서 골프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 의류도 될 수 있지만, 골프도 알고 보니까 채도 종류가 진짜 여러 개네, 내가 네. 이거 못하겠네 했을 네. 경우에는 사이즈 없는 걸로 또 나가는 거거든요.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죠. 골프도 골프공이잖아요. 네. 골프공도 브랜드가 진짜 많아요. 색깔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네. 골프공 같은 경우에는 다량으로 돼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골프공 뭐 6개 세트, 8개 세트는 선물용으로 또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렇게도 또 나눠질 수도 있고, 골프공 세우는 밑에 핀 있잖아요. 그것도 직구를 해요. 저 너무 자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도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아까 골프는 미국이랑 일본 쪽을 많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골프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채를 스스로 많이 닦으세요. 네. 골프채도 비싸잖아요. 근데 골프채를 닦을 때 저는 네. 골프 저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네. 그냥 면수건으로 닦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네. 잘 보면은 그 골프채를 닦는 스프레이형도 있고 액체형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닦는 액체는 또 네. 독일에 있는 브랜드가 잘 나가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좀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뭐 수영 같은 취미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영에 관련되는 용품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맞아요. 수영에 있는 용품 찾으실 때도, 검색하실 때도 독일만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수영용품은 주로 네. 그 호주도 있고 네네, 일본도 맞아요. 있고 다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나라마다 이제 나라별로 싼 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상품 이런 거 조금 올리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영하면 저는 호주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나라의 특징이기도 해요. 지금 저희 나라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호주는 추워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여름 제품들을 사람들이 네.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호주라는 사이트는 여름이 지났어요. 그러면 세일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으로 다 쌓으신 거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런 경험을 아예 몰랐죠. 근데 사업을 맞아요. 하다 네. 보니까 그렇게 좀 확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글 이런 거 찾아볼 때도 제 캐디백 이런 거는 너무 많잖아요. 많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품이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골프공 이런 것보다는 사실 골프채 이런 걸 더 많이 찾아보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골프채는 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또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소싱을 하더라도 네. 경쟁이 많이 있는 제품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올려도 판매가를 네. 설정하더라도 최저가 너무 안 맞는데? 나의 주력 상품이 되기도 어렵고, 그런 네. 제품들은 한 달에 2-3개 나가기도 힘들어요. 판매가에서도 밀리는 상황에서 골프 네, 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 상품으로 매출을 꾸준히 만든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타겟 소싱으로 인해서 틈새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지고 구매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을 수도 있는 것도, 공구하면은 죄다 드릴만 올려요. 근데 네. 드릴만 올리면 절대 안 팔려요. 국내에서도 그 브랜드 팔고 있는데요. 근데 같은 드릴 안에서도 뭐 네. 드릴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뭐 네. 전동 드릴도 있지만 뭐 해머 드릴도 있고 네, 여러 네. 가지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국내에 없는 제품, 국내에서 비싼 제품, 그런 것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들 안에서도 부수품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보쉬라는 브랜드, 네. 디월트라는 브랜드, 유명한 네. 브랜드 많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 안에서도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은 그 브랜드 본품 부속품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 공구를 쓰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쓸까요? 아니면 진짜 공사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쓸까요? 공구를 공사장에서 많이 쓰죠. 그쵸. 가정으로. 근데 네. 가정용에서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는 계속 소모성으로 움직이잖아요. 가정용에서 소모성으로 쓸 때 그 하나 소모성을 1년 이상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 현장에서 그 소모품으로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날을 몇 개씩 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은 비싼 본품 날보다는 차라리 싸지만 호환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소싱하다 보면 나와요. 공사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이거 생각보다 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 뭐 대처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저건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대처를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나오는 브랜드인데 독일에서 유명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쉬랑 디오도 다 호환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브랜드를 또 찾아서 보면은 또 국내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쓰시는 분들이 그런 글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저한테 주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실 궁금한 게요. 네네네.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단가가 좀 낮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런 단가 낮은 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시간 들여서 소싱하는 거다 보니까 단가를 높은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 단가가 낮은 것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은 뭐 대량 주문으로 해서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저한테 괜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단가 높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단가 낮은 것도 많이 올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해야죠. 왜냐면은 저는 그런 구분선을 안 긋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예를 들어서 소비성 제품 중에 비싼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소비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다 쓰면 또 필요하고 다 쓰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가 높은 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인테리어 용품 중에 소파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는 한 번 산 사람이 적어도 5년 10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당연히 저한테 큰 마진을 갖고 오지만 한 달에 100개, 200개 못 팔아요. 그걸로 이제 계속 단골 형식으로 단가 낮은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눈다기보다는 진짜 모든 제품을 다 파는 게 구매 대행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출을 낼 때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은 시즌성 제품으로 매출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힘들 땐 진짜 힘들어요. 네, 지금요. 근데 저도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1년 내내 팔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 거고, 진짜 1월 달에만 팔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거고, 2월 달에만 팔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거고, 이렇게 스탠다드로 매출을 내는 제품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매달 판매하는 제품들이 달라지면서 제 매출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좀 구매 대행 사업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모임에서도 이제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듣고 이제 다른 거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올리는데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고 하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소싱을 하고 등록을 하겠지만 당장에 제가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 정도로 받았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사장님께 살짝 쓴소리를 드리자면은, 사장님이 자꾸 과거에 얽매이시는 것도 있어요. 나는 이러한 카테고리들로 매출을 만들었었는데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는 저 같았으면은 그 방법을 썼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아이템도 점점점 나한테 매출을 못 갖다 줘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만 고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 구매 대행 사업에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저 하루에 5시간씩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럼 5시간씩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얼만큼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못 하고 월화수목 25시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3시간씩은 소싱하고 2시간씩은 등록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소싱과 등록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등록의 개수가 현저히 낮더라고요. 하루에 10개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문제가 좀 크네요. 그럼 1차적으로 제가 여기서 짚어드린 거는, 사장님이 매출을 많이 내고 싶어요? 그냥 유지만 하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죠. 많이 내고 싶죠? 그러면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세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은 제가 느꼈을 때 소싱이 감이 좋으셨기 때문에 적은 시간 대비 통해서 큰 매출을 내신 것 같긴 한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